안녕하세요. 비랩의 수다쟁이 연구실입니다. 오늘도 미젤로의 니켈 티타늄 옐로우, 안료는 PY53, 다니엘 스미스의 라피스 라줄리, 안료는 라피스 라줄리 제뉴인 색을 조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채화의 색상명을 보시면 간혹 제뉴인이라는 단어를 보셨을 텐데요. 제뉴인이 의미하는 것은 원래의 색 혹은 원조색이라는 뜻으로 원래부터 사용되었던 안료로 만든 색을 명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다 좋은데 말이 너무 느린 것 같다며 좀 더 빨리 말을 할 수는 없느냐는 피드백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영상 찍을 때 최대한으로 빨리 말을 하는 거거든요. 유튜브를 준비할 때 말의 속도도 중요하다고 해서 의식적으로 빨리 말하는 건데도 느리게 들으셨나 봅니다. 이거 어떡하나요? 제가 한국에 살 때도 사실 말이 느려서 충청도 사람이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따른 말의 속도의 다양성은 비단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게 프랑스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빨리 하는 편이고 유럽의 언어 중에서도 좀 빠르게 들리는 언어인 편인데요. 같은 프랑스어를 쓰는 스위스의 프랑스어권 사람들은 말이 좀 느려서 프랑스 사람들이 항상 놀리거든요. 제네바 애들은 말을 이렇게 한다? 그래 가지고 그랬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MBTI 검사에서 저는 ENFP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또 이 ENFP들이 말이 느리대요. ENFP 중에 유명한 사람으로 조승우 씨와 아유 씨가 있다고 해서 안 그래도 이 영상 찍기 전에 그분들 인터뷰를 좀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말이 빠른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말이 느린 것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 빨리빨리 말을 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라피스 라줄리는 변성암의 일종으로 그 특유의 푸른색 때문에 고대부터 지금까지 보석류로 분류되는 광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금석이라고도 불리는 라피스 라줄리의 어원은 페르시아어인 라자와드이며 이것이 라틴어로 번역돼서 돌이라는 의미의 라피스, 하늘이라는 의미의 라줄리가 결합된 이름입니다. 라피스 라줄리는 산스크리트어로 라자바르트라고도 불리웠는데 의미는 왕의 묘약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라피스 라줄리는 우리 인류 역사에 아주 오래전부터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데요. 대략 기원전 6500년에서 3750년경부터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길가메시에서나 메소포타미아의 전설 등에서도 라피스 라줄리에 대한 기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도 아프가니스탄 여행편에서 이 푸른색에 대한 인상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록 이외에도 여러 유물을 통해 여전히 라피스 라줄리가 활용된 예를 볼 수 있는데요.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수메르 문명 시대의 우루의 깃발의 장식에서 라피스 라줄리가 사용되었고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역시 수메르 문명의 에비 2세 조각상의 눈동자가 라피스 라줄리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보다도 더 잘 알려진 투탕카멘 마스크의 눈 주변도 라피스 라줄리로 장식되었으며 이집트 시대에는 실제로도 이 라피스 라줄리를 곱게 갈아 눈화장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 화장법의 그 푸른색도 이 색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보석이나 장식으로 사용된 이외에도 중세시대에는 약으로도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건강보조제로 혹은 불안증 등의 치료약으로 가루를 낸 라피스 라줄리를 우유에 섞어 마셨다고 합니다. 기록상 존재하지는 않지만 산스크리트어로 왕의 묘약이라고 불리웠던 이유가 이런 쓰임새와 연관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석굴 프레스코화나 투르키스탄의 키질 석굴 벽화 등에서 라피스 라줄리의 안료가 발견되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물감의 안료로 사용된 것은 12세기경부터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멀거먼 곳에서 산과 산을 넘어 바다를 건너온 파란색이라 이 라피스 라줄리로 만든 파란색을 울트라마린이라고 불렸다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해드렸죠. 워낙에 원료가 보석으로 이용되는 강물인데다 그 운송비도 당시에는 가히 천문학적이라 라피스 라줄리로 만든 안료는 금보다도 비싸서 교회의 벽화나 성화 등에나 사용되었는데요. 그나마 물감을 아끼기 위해 인디고 색상을 먼저 칠하고 그 위에 라피스 라줄리 색을 아주 얇게 덧칠하여 마감색 정도로 이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파란색이 전 세계적으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색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12세기 전까지는 그리스와 로마 등에서 가장 푸대접을 받은 색이 파란색이었다고 해요. 어둡고 미개하여 세련되지 못한 색이라 여겨 파란색으로 된 의상은 장례 의상으로나 사용이 되었고 이는 파란색의 이미지에 공포감마저 실어주게 됩니다. 지금은 아름답다고 여기는 푸른색의 눈동자도 아주 불길하고 천하게 여겨져서 사회적으로 경멸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던 파란색이 12세기가 되며 성스러운 색으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유럽의 여러 왕가나 귀족들에 의해 가문을 상징하는 색으로까지 그 의미가 격상합니다. 가만, 12세기라고? 아까 라피스 라줄리가 본격적으로 물감의 안료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가 12세기라고 말씀드렸죠. 워낙에 고가의 물감이다 보니 성화에나 사용이 되었고 특히 검은색으로 표현하던 성모 마리아의 옷을 이 라피스 라줄리 울트라마린 색으로 채색하기 시작했는데요.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던 시기에 가장 숭배의 대상인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색이 파란색이 되다 보니 색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급변하게 된 것입니다. 물감의 가격이 색의 용도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또한 색의 의미를 격상하게 하는 이 연관성 참 재미있지 않나요? 라피스 라줄리 울트라마린으로 채색된 유명한 작품으로는 1520년에서 23년에 제작된 티치아노의 디오니소스와 아리아드네, 1640년에 제작된 사소페라토의 기도하는 성모 마리아 등이 있고 우리에게는 스칼렛 요한슨이 출연한 영화로 더욱 유명해진 1665년 제작된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파란색계의 제왕으로 군림한 라피스 라줄리 울트라마린은 1826년 프랑스 리옹의 엔지니어 출신인 정 바프티스트 기메가 개발한 울트라마린 합성 안료인 PB29의 출현으로 그 쓰임이 점차 줄게 되는데요. 가격 차이가 무려 100배에서 2500배였다고 하니 그 활발한 세대교체의 모습이 짐작가시죠? 참고로 현재에도 그 가격 차이는 현저해서 가장 높은 등급의 라피스 라줄리 안료의 경우 PB29에 비해 약 840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조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사용한 보조색은 다니엘 스미스의 라피스 라줄리 색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료는 라피스 라줄리 원석입니다. 라피스 라줄리를 채굴할 수 있는 지역은 아프가니스탄을 비롯 러시아의 바티칼 주변이나 남미 지역 등이 있는데 다니엘 스미스는 남미 지역에서 채굴된 라피스 라줄리 원석으로 물감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색상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울트라마린 색에 비해 굉장히 흐리지요. 아프가니스탄의 원석에 비해 남미 쪽의 원석은 그 색이 좀 더 연한 빛을 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색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라피스 라줄리가 수용성이 아니라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수채 물감을 만들 수가 없어서 생기는 색감의 차이도 있다고 하네요. 사실 저도 발색을 해보기 전에는 굉장히 두근두근 했는데 그 색감이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수용성이 아니라 그런지 굉장히 미끄덩한 질감이 있고 그래서 조색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안 그래도 색분리가 잘 생기는 PY53 알료라서인지 발색이 좀 밀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도 전체적인 조색의 색감은 PG19로 만든 코발트 그린 색감과 비슷했는데 이 색과 안료는 따로 소개해 드릴게요. 광물로 만든 안료라 내광성은 그 어떤 안료보다도 뛰어나다고 하네요. 조색했을 때 아름다운 색을 만들기는 하지만 조색으로 사용하기에는 그 특유의 색이 좀 아까운 라피스 라줄리였습니다. 오늘의 라피스 라줄리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파란색 계열은 잠깐 쉬기로 하고 다음 영상부터는 또 새로운 색의 계열과 조색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어떤 색일까요? 한절기라 그런지 이곳은 유행성 독감이 극성인데요. 모두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럼 저는 새로운 색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덧칠하고 착색 확인도 하고 착색이 거의 안 되는데요.